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9 클래스 기초 세 번째 시간 인스턴스 변경입니다. 먼저 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에 우리는 데이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그 필드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다가 날짜를 출력하거나 또는 아니면 데이트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날짜를 출력했죠. 근데 이렇게 날짜를 읽어서 출력하는 것 말고도,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이 날짜의 값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런 인스턴스의 값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today 인스턴스에 대해서 우리는 today.year equal 2020 해가지고 2020이라고 하는 값을 year라고 하는 today 인스턴스의 필드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oday.month equal 1 해가지고 month 필드에 1을 주고 today.day equal 1 해가지고 day 필드에 1을 주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의 값을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today.displa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우리는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이처럼 이제 인스턴스 필드는 이 클래스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대로 접근해서 읽거나 값을 저장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 대신에 today.year에다가는 2020 그 다음에 today.month에다가는 1 today.day에다가도 1 이렇게 주고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필드의 값들은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값이 저장될 수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yesterday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까요? 그래서 yesterday equal date.date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yesterday year에다가는 2019년, yesterday month에다가는 12월, yesterday day에다가는 31일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래 놓고 이제 yesterday.display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2019년 12월 31일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today라고 하는 인스턴스에는 year, month, day에 각각 202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지만 yesterday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year, month, day 필드에 각각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마다 필드가 서로 다른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필드를 인스턴스 필드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yesterday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date.date 해가지고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yesterday의 year에다가 2019년 yesterday month에다가 12월 yesterday day에다가 31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esterday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하죠. 호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것처럼 2019년 12월 31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today 인스턴스와 yesterday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날짜 값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파이썬에서는 인스턴스 필드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값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는데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가 유효한 값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yesterday라고 하는 요 값을
임의대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그래서 year에는 뭐 1000년, month에는 40월, day에는 56일 이러한 값을 마음대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실행해 보면 이제 1000년 40월 56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돼요. 물론 이제 year, month, day에는 각각 숫자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 값을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되지만 좀 이게 날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40월 56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가 있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yesterday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유효한 날짜 값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효한 날짜 값을 가지도록 12월 30일 이렇게 적어도 유효한 날짜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 값을 부여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출력해 보면 1000년 12월 30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개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set underline d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year, month, day를 매개변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set underline date 메서드를 호출할 때 year, month, day라고 하는 매개변수의 인수를 제공해서 이 year, month, day에 전달된 인수 값으로 각각 이제 필드를 값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엉뚱한 값이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로직에서는 여기에 들어온 값이 뭐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날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로직을 구성해 주는 거죠. 그런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인스턴스 즉 객체가 유효한 값을 갖도록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day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각각의 리스트는 각 월의 마지막 날짜, 윤년 계산을 생략을 하고 각 날의 마지막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짜의 값이 1990년 이상, 연은 1990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칙은 뭐예요? month의 값은 1에서부터 10위까지여야 된다. 그리고 day의 값은 1에서부터 여기 그 month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max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고 m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이 max라고 하는 메서드는 x, y 매개변수를 받아들여서 x가 y보다 크면 리턴 x를, 그렇지 않으면 y를 리턴해 주도록 하는 거고, min은 저 작은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작으면 리턴 x를, 아니면 y 값을 이렇게 리턴해 주는 그런 이제 메서드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1990년과 이 매개변수로 넘어온 이어 사이에 더 큰 값이 뭐냐? 1990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값을 여기다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어가 1990보다 작은 값이 들어왔으면 그때는 이제 199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어에는. 그리고 이 month도 마찬가지예요. month도 1에서부터 month 중에서 큰 값. 그래서 만약에 month가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1이 큰 값이 되니까 1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 1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은 그 값이 이제 month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min 메서드를 호출해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month의 값과 12월 중에서 어느 것이 작으냐. 최대값이 12월이어야 되니까
더 작은 값. 그래서 만약에 month가 13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이제 13이 저장돼 있을 거고 13과 12 중에서 더 작은 값. 그 값을 이제 month에다가 주는 거죠. 12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max도 여기에 day도 마찬가지예요. day도. 이 day도 1과 맥에벤스로 놓으면 day 중에서 큰 값이 뭐냐. 그러니까 day가 마이너스 값이면 0 이하의 값이면 1이 되겠고, 그죠? 0, 1 이상의 값이 되게 되면 이제 그 값이 이제 day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저장된 값과 days의 self 단 month 마이너스 1. 지금 1월이면 여기 0번째 걸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한 번째의 요소를 리스트에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값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days의 self 단 month 마이너스 1번째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이제 가져와서 그거보다 더 작은 값, 둘 중에서 작은 값을 이제 가지고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값들보다 더 작은 값 또는 최대 여기 있는 값이 요 day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번 구현해 볼까요? 데이트 클래스로 또 가서 def set underline date 첫 번째 매기변은 항상 셀프여야 되고 두 번째 매기변은 year 세 번째는 month 네 번째는 day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우선 day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죠. 31일, 1월 31일, 2월 28일, 그 다음에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각각의 마지막 날짜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self.year에다가 year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값을 줘야 되는데 이 값은 최소한 1990년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1990년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 매기면서 들어온 이어가 199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max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self x y 해준 다음에 if x가 y보다 크냐 그렇다면 return x를 아니면 return y를 이렇게 해줄 수 있죠. return y를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self.max 메소드를 호출해서 1990년과 지금 매개 변수로 넘어온 이어 사이에 더 큰 값이 뭐냐 이걸 여기다 저장할 수 있겠죠. 요번에는 month의 값이에요. self.month 이 month에는 다시 self.max 해가지고 1번 지금 마이너스 값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month 매개 변수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1이 큰 값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month에다가 다시 12월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으냐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f min self xy 중에서 xy 매개 변수 중에서 if x가 y보다 작으냐 그렇다면은 return x를 아니면 else return y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작성해 놓고 그다 self.min 메소드를 호출해서 지금 들어온 self.month하고 12월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작으냐. 그래서 만약에 month의 값이 13월 이렇게 들어왔으면 12 값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윤년 계산을 우리가 생략하니까요. 윤년 계산은 생략함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self.day에다가 이번에는
self.max의 1에서부터 맥이벤스로 들어온 1과 맥이벤스로 들어온 day 이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우선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day에다가 self.min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이 돼야 돼요? self. 지금 day에 저장된 값과 그 다음에 days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months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서 마이너스 1 한 값을 번째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월이면 0번째 걸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를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최대 이 값들을 넘지 않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는데 어떤 게 에러죠? 여기네요. 제가 요거에 콜론을 빼먹었네요.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날짜 값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이 set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today의 set_d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1000년 34월 마이너스 21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 날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set_date 메소드는 요 안에 있는 요 값을 유효한 날짜 값을 갖도록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1990년보다 커야 되니까 이 100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1990년으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34월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12월로 바꿀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1을 이렇게 주게 되면 0 이하의 값이니까 1일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1990년 12월 1일이라고 하는 결과를 여기에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main.py로 가서 today.set_date 해가지고 이번엔 1000년 34월 마이너스 21일 이렇게 setDate로 호출할 수 있죠. 그래 놓고 today.display 하고 호출해 보면 이제 그 결과가 1990년 12월 1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990년 12월 1일 이렇게 해서 엉토당토하는 그런 날짜 값을 저장했지만 그랬지만 이제 이 set_date 로직에 의해서 유효한 날짜 값을 갖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set_date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 공개된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돼서 이 필드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외부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갖다 이제 공개 메서드, 퍼블릭 메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maxmi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사실상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메서드들은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추가한 메서드고 그래서 이 메서드를 외부에서 굳이 불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메서드를 비공개 메서드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이 비공개 메서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메서드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 외부에 대해서 감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비공개 메서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에 언더라인이라고 메서드 이름 앞에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서는 마음대로 호출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클래스 외부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우선 데이트 클래스에 가서 이번에는 요 맥스 메서드를 언더라인 붙여서 비공개 메서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기 호출할 때 얘도 바꿔줘야겠죠? 언더라인 맥스
언더라인 min, 언더라인 max, 언더라인 min,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저장 해주고 다시 메인 함수 요 맵 모듈을 실행하면 이제 결과는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today 우리가 언더라인 뭐 min 이렇게 메소드 호출해서 1, 뭐 10 이런 식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든다고 하면 실행해 보면은 이게 에러가 발생하죠. today의 min에 대해서 이런 today min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외부에서 쓸 수 없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언더라인을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 언더라인을 붙여주면은 이 메소드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가 없는 메소드가 돼요. 이것을 이제 비공개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개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필드 공개 필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에요. 이걸 좀 다 지우고 이번엔 다 지우고 이게 간단하게 이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좀 제가 설명하기로 하죠. 여기에 지금 이어에다가 2020 이어 필드에 지금 2020이라고 하는 값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필드명을 잘못 입력해서 이어 2에다가 2020을 줬다고 할까요? 저장하면 사실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 제대로 돼요. 근데 날짜의 값을 보면 여기에는 2020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어에는 그냥 2019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한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이 되질 않는 것이죠. 완전히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무시되냐? 이어 2에 저장되어 있는 이렇게 이어 2에 저장된 값이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프린트 today.year2하고 우리가 잘못된 변수명을 잘못된 필드명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실행해보면 202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today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새로운 year2라고 하는 필드가 추가된 거고요. year 대신에 year2가 추가된 거고 그 year2 필드에 지금 2020이 저장된 거예요. 이처럼 파이썬은 이 클래스에 정의된 필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year month day 이 필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필드를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코드 이렇게 작성해서 이걸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day.year2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를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2020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참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원래 의도는 이어라고 하는 필드를 쓰고 싶은 건데 내가 오타를 내서 다른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기능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이게 좀 에러를 잡기 어려운 그런 기능이기도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